네, 이번 시간은 제3편 생명보험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요 생명보험 상품 두 번째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우리 퇴직연금부터 우리 변액보험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예전에는 저희가 퇴직금을 회사에서 잘 적립했다가 주게 되는데 회사가 부도나거나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가 이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적립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내부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을 하고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적립한다. 틀린 거고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납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잘 체크해 두시고 대상은 2010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어서 하여튼 고용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틀린 거예요. 모든 사업장,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퇴직연금의 종류,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여러분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급여형이니까 얘는 나중에 받는 급부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확정되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받을 돈, 퇴직급여가 확정되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 운용이 잘 되면 사용자가 부담을 좀 덜하게 되고 운용을 못하게 되면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부담을 지게 되고 부담금 변동이 될 수 있고, 퇴직할 때 운용사업자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니까 모든 책임이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면 확정기여형은 받는 돈이 아니고 내는 돈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가 적립급의 운용수익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확정급여형은 내는 돈이 달라지게 되고 나중에 받을 게 확정되어 있다면 확정기여형은 내는 돈이 고정되어 있어서 운용을 잘하면 많이 받고 운용을 못하면 조금 받는, 그래서 확정급여, 기여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퇴직급여는 변동하는, 두 개가 좀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얼마를 낼 거냐가 확정, 운용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변동. 위에 있는 확정급여형은 나중에 퇴직급여가 확정. 그렇기 때문에 운용을 못하면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운용을 잘하면 사용자가 덜 부담하니까 사용자의 부담금이 변동. 요 두 개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퇴직할 때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지급을 해놓은 거니까 그 개인이 운용한 운용 성과에 따라서 가져가는 이런 개념이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급여 수준, 부담금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이제 퇴직연금이고요. 이거는 보험에 우리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라든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퇴직연금을 우리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형 IRP, 기업형 IRP 두 개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개인형 IRP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나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스스로 준비하면 되는데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IRP 형태로 가입할 수도 있고 확정 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용 책임은 지금 근로자에게 있는 확정 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용이 되고 있고요. 요 10인 미만을 가끔 5인 미만으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이 챙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사업자가 되고요.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10인 이상 규정 없고요. 제도는 퇴직급여가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달라지는 확정급여형이 있고요.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확정돼 있고 운용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이런 제도이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이제 1년 미만의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형 IRP와 기업 형태의 기업형 IRP로 구분하고 있다. 자산관리 계약 형태는 보험 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 신탁 계약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고 적립금의 운영 방법은 보험 상품, 그다음에 예적금, 채권, 그다음에 기타 뭐 주식이라든지 수익증권, 원금 보장형 ELS 같은 다양한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로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퇴직금은 이제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그 교육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판매 자격은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신 분만 판매할 수 있고,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된다. 틀린 거고. 세제 혜택, 요 세제 혜택도 중요한데요. 세제 혜택. 근로자 퇴직연금 납입액에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연간 7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부하셨던 개인연금이 있었죠. 개인연금은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개인연금 400만 원에 추가해서 300만 원을 더해서 7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연금 4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액보험인데요.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금리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이제 일반 계정 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펀드로 운영하고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이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이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특별 계정에서 펀드로 운영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그래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상품이고요. 생명보험회사는 2001년 7월부터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설 보험 순서대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얘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없고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특징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이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거죠. 펀드로 운영을 해서. 근데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지문은 틀린 거고, 투자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죠. 일반 계정은 회사가 부담을 하고 특별 계정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부담한다는 지문도 틀린 것이고, 계약자 자산에 필요한 공평한 투자 손익 배분을 위해서 일반 계정이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금자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 보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특약에 대한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별도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래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이나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과 같은 보증이 되는 부분, 그리고 특별 약관은 어차피 일반 계정이기 때문에 특별 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최초 약정한 보험금, 기본 보험금을 한 개로,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한 원금, 기납입보험료까지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할 수 있고,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을 안 하죠. 최저 보증이 없고요. 그러면 원금 손실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도 해지 시에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사망보험금, 연금 적립금은 최저 보증을 하지만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분만 판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상품 구조는요. 최초 약정한 최저 보증을 하는 기본 보험 계약이 있고요. 실적 배당에 따른 변동 보험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의 선택에 따른 선택 특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에 대한 투입 보험료는 모든 보험료가 다 투입된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납입보험료 전액이 투입된다, 일반 계정에 투입된다, 다 틀린 거고요.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빠지고 사업비 빠지고
남은 부분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고,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계정에서 운용 실적에 따라서 계약자별로 배분돼서 적립되고 있는 금액, 요거를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요거 매월 변동한다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가입할 때 회사 설정 펀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지 않은 펀드는 선택하기 어려우니까요. 보험 기간 중에 다른 펀드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지문도 틀린 거고요. 기본보험 계약은 최초 가입할 때 상품의 내용이라든지 보험료 산출의 기초라든지 최저 보장액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한 계약이라면,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펀드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계산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계약인데, 이 변동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펀드로 운영해서 실적에 발생하면 성과에 따라서 다르게 해줄게요에 대한 보험료는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선택계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요. 적용 이율로 불이하기 때문에 일반 계정 상품하고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되고, 변동보험금 크기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1억 가입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더라도 1억은 보증한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그 보증하기 위한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에 대한 준비금, 요런 이제 비용을 별도로 내셔야 되고요. 선택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비용을 내기 때문에 나는 사망보험금 보증에 대한 최저 보증 안 받고 비용 안 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선택 안 했다가 만약에 주가 같은 게 떨어져서 실적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유가족이 최초의 약정한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전체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에 대한 것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이 되어서 비용을 납부하셔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정한 사망보험금 최초 약정한 거는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선택이 불가능하고, 기납입보험료 등의 일정 수준의 재원을 연금 적립금으로 최저 연금 적립금도 보증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원금은 보장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나는 비용 안 내고 최저 보증 안 받을게요,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최저 보증이 없는 대신에 최저 보증 비용도 없고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형태가 출시되었다. 결국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변액 연금보험은 연금 적립금에 대한 최저 보증을 받을 수 없다, 틀린 거고요.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선택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변액보험의 상품 종류는요, 변액 종신, 종신인데 실적 배당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액 종신은 저축성 보험이다? 아니요. 보장성 보험이고요. 보험 기간이 평생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똑같은 거죠. 다만 차이점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해지 환급금은 변동이 되고, 다만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할 수 있고요.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두 개는 적용되죠. 최저 보증하고 특약은 적용이 되고요. 일반 종신보험과 공통점은 다양한 특약을 부과해서 각종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고, 피보험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고 우량채 할인이 되는 거죠. 연금 전환 특약을 통해서 생존했을 경우에는 그 재원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종신보험으로도 전환은 가능하다. 다음에 변액 연금보험은 연금보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금 지급 개시를 기준으로 연금 지급 개시 전 위험보장기간인 제1보험기간, 연금 지급 개시된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제1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기본 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 적립되어 있는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하고요. 연금은 계약자가 선택한 종신연금형인지 확정연금형인지 상속연금형인지 고객이 선택한 대로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변액연금은 중도 해지 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한다는 함정이 있는데 틀렸어요. 연금 적립금 또는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로 보증을 하지만
여기 지금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죠. 그래서 연금이 됐든 종신이 됐든 변액보험은 해지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은 없다.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이제 탑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한다든지 중도 인출한다든지 일정 기간 이후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만약에 보험료 납입을 안 하게 되면 그걸 어디선가 충당해야 되는데 그 충당하는 거를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거든요. 이 월 대체 보험료 기능 같은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고 월 대체 보험료라는 건 의무 납입 기간 통상적으로 이제 2년을 많은 회사들이 책정하고 있는데 2년 이후에 보험료 납입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 납입을 안 하면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를 어디서 공제를 해요?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해 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고 얘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보험 기간은 종신이고요.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해지 환급금 변동할 수 있고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적립형,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형으로 구별해서 적립형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또는 보장형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최저 사망 보증 설정이라든지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은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여기서는 다르다인데 동일하다로 시험 문제 간혹 출제되니까 이것도 챙겨두시고요. 자, 변액보험하고 일반보험의 비교를 보시면 보험금은 일반보험은 가입한 금액을 지급하죠. 확정 이율이나 공시 이율을 적용하게 되고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겠죠. 실적 배당을 하게 되고 일반보험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변액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최저 보증하는 금액과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그랬고요. 투자 위험은 회사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일반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요. 일반보험의 불이익률은 확정 또는 공시이율인데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 수익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빨갛게 표시해드린 부분 요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변액보험은 이렇게 실적 배당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워요.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우리 변액보험은 이렇게 운영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죠. 여기에 상품의 개요라든지 각종 용어의 정의라든지 상품의 구조, 펀드의 유형, 수수료와 같은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납입보험료 중에서 어떤 그 비용들이 차감이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운용 설명서가 되겠고요. 계약 체결할 때 약관을 제공한다는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필로 서명하시고 청약서 부본 전달해드리고 약관을 반드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계약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입 이후에 펀드도 가입하면 운용보고서 분기마다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매월 또는 매 반기별, 매년 틀린 거예요. 분기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계정의 실적, 납입보험료, 계약자 적립금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생명보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수익률은 설정일부터 계산된 특별계정 전체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본인의 실제 적용 수익률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는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계약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보험 계약 정보를 통보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게 뭐냐면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냐 이하냐 따지지 않는 거죠. 모든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공시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지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권하고요. 이렇게 해서 3편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4편 제3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